임성배 TV 보는 거 텐데크. 오늘은 검단 신도시하고 김포에 날개를 달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검단 신도시하고 김포에 나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의 배차 간격, 그리고 지하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혼잡스럽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것들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포와 검단 신도시 내에 이제 지하철을 연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와 검단으로 연장하기 위한 업무 협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5월 21일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서울 지하철 5호선이 김포와 검단으로 연장되게 된다면 이 지역들의 서울의 접근성이 더욱더 향상시켜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에 대한 부분을 보고 계신데요. 이 별내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 2024년에 이제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개통이 되게 되면은 별내역하고 이제 암사역까지 연결이 되면서 2호선 잠실까지 환승 없이 30분 이내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져요. 앞서 말씀드린 서울 지하철 5호선 같은 경우도 인천 검단과 김포를 직결하게 된다면 서울로 직결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8호선 연장 개통인 별내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이면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될 노선이라고 보여지고,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이라고 하는 같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이 클럽에 이 내용들을 제가 연재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 싶거나 이 지역들 중에 저평가 지역을 알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펜딩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저와 함께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 8호선 별내선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꼭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서서 검단 신도시하고 김포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아파트 공사 현장인데요. 이제 지하층이 붕괴가 되면서 이렇게 주저앉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공간이 완전히 2층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검단 신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철근이라든가 공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런 자재들을 조금 빼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현재 검단 신도시의 이러한 붕괴로 인해 가지고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천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가는 이 현황을 보고 계신데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김포 골드라인이 지하철 지옥철이다 하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배차 간격이라든가 그리고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 지역에서 만약에 버스를 타게 된다면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것까지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포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통에 따른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김포 골드라인을 간단히 보면은 이제 김포 공항으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이제 양촌, 구례, 마산, 그리고 걸포 북변역과 고천역을 지나가지고 김포 공항으로 이어지고, 이 김포 공항에서 이제 서울이라든가 다른 곳들로 이제 환승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지역들 중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아파트의 가격들이 조정받는 곳들이 있거든요. 우선 그러한 지역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포 같은 경우에 풍무역이 있습니다. 풍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빠른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 인근에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2개 동의 대단지 아파트이고요. 246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입주를 2018년에 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신축 아파트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던 가격이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김포하고 검단 신도시로 이어지는 5호선의 노선, 연장 노선을 보기 전에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의 실제 거래 가격이 얼마나 조정을 받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이 그래프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가격이 떨어지고 지금 현재 조금 더 반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최고가였던 그런 아파트의 가격을 보게 된다면 2021년 9월에 8억 3천만 원까지 34평형의 아파트가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저가 구간으로 보이는 2022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5억 4,500만 원까지 떨어져서 거의 3억 원 정도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저가로 판단되는 그 지역은 부분은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 정도가 가장 하락 지점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2023년 4월에는 5억 9천만 원까지 오르면서 그래도 5천만 원 정도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것은 이 김포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5호선 노선이 어디로 연장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서울 지하철 5호선의 노선도인데요. 이제 방화역에서 끝나고요. 이 방화역이 김포공항을 거쳐서 그리고 핵심 업무 지구인 여의도, 그리고 광화문, 종로 3가, 을지로 4가, 그리고 왕십리를 지나서 천호역과 이제 하남 검단산역, 그리고 마천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방화역에서 연장되는 그 구간에 대한 부분이 김포하고 검단 신도시의 어느 방향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이제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이 지하철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철이 끝나는 노선에서 이어진다, 확장된다, 그리고 역과 역 사이를 연결하면서 또 다른 노선이 생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역이 끝나는 부분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될 건지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이 어떻게 개통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는 예상 노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역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이제 김포시에 제한하고 그리고 인천시에 제한이 틀립니다. 김포시의 제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김포에서 경유하는 노선들이 많게끔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는 이제 풍무역이라든가 장기역 같은 경우에는 더블 역세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한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인천시의 제한 같은 경우에는 검단 신도시를 지나고 그리고 인천 지하철 2호선 완정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더블 역세권이 인천 지역에 같이 픽스될 수 있게끔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서울 5호선 연장을 통해서 김포시와 인천시의 제한 어느 것을 이제 확정한다 하더라도 이 김포 지역과 인천 지역의 교통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어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하게 된다면 어쨌거나 김포와 인천을 지나게 될 것이고 이 지역의 가치가 상승될 것이고, 아까 골드라인의 김포 그 지옥철을 봤는데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상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GTX-D 노선이나 아니면은 인천 쪽에 힘을 주고 있는 이러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노선이 만약에 확충이 되고 그리고 빠르게 개통이 되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예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면제하는 방안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 인천과 김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의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개발 노선이나 개발 계획에 따른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김포와 인천 지역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통해서 어떠한 지역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한 번쯤 여러분들께서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따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지하철이 연장되는, 개통되는 그런 지역들 중에 저평가된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